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비자 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어진 비용으로 기왕이면 효용이 극대화되는 이 XJ하고 YJ의 수량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데 문제를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를 산다 하면 주머니에 돈 10,000원밖에 없는데, 자, 이 10,000원 갖고 말이죠. 우리가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사는 그런 경우에요. 몇 개를 사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소비자 균형의 목표는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XJ 사과하고 배죠. 배를 소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효용을 극대화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몇 개를 샀을 때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만약에 U는 만약에 2x 플러스 y 플러스 5y 플러스 10 이런 효용함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 1개, 배 1개를 만약에 샀을 때 만족도는 얼마큼이냐? 여기는 1이고 2이고 여기는 5고 10이니까 17 만족도가 17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훌륭한 효용함수죠. 이런 효용함수가 있을 때 사과하고 배를 샀을 때 그 만족도가 가장 큰 걸 좀 골라주세요 라는 거예요. 단, 이 사과하고 배를 살라 하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제약 조건은 뭐냐면, 10,000원 범위 내에서 돈을 갖다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000원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수량하고 사과에 대한 가격, 배에 대한 가격에다 배 수량을 갖다가 곱한 것을 다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약 조건이죠. 이 돈은 주어진 돈 범위 내에서 기왕이면 이 돈을 가장 적게 쓰면서 주어진 돈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사과를 몇 개 사고 배를 몇 개 사야 돈을 가장 적게 쓰면서 근데 10,000원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에 사과하고 배를 몇 개씩 사야 10,000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이 사과가 만약에 사과 5개, 배 5개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사과 5개, 배 5개를 갖다가 소비했을 때 얻는 만족도, 효용이 있는데 그 만족도가 그게 가장 큰 만족도다라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적은 돈 주고 사과하고 배를 각각 몇 개씩 샀는데 그게 비용이 돈이 가장 적게 들고 그리고 그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 효용이 가장 극대화된 그런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과의 양과 배의 양을 각각 몇 개씩 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형태예요. 그전에는 효용을 균등화시켜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런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뭘 갖고 이용해서 하냐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둘을 갖다가 다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자, 효용을 극대화하자 그런 얘기예요. 가장 적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만족도를, 효용을 극대화하자라는 극대화하는 그런 사과 몇 개, 배 몇 개, XJ 몇 개, YJ 몇 개를 사면 훌륭한 가장 그 소비를 잘 하는 겁니까? 그 답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U는 2x 플러스 5 플러스 5y 플러스 10이고 제약 조건 돈이 10,000원 있습니다. 10,000원인데 제약 조건을 풀이하면 이렇게 됐죠. 그죠? 돈이 10,000원 범위 내에서 사과의 가격은 1,000원이고 배의 가격이 2,000원인데 가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이렇게 요거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 효용을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xj 양하고 yj 양을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못 푸는 그런 문제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하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풀면 아주 쉽게 풀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수학적으로 풀려도 금방 풀립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게 소비자들이 가장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 길을 일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선, 무차별 곡선 이런 것을 충실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형태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여기
XJ하고 YJ를 갖다가 지금 조합을 몇 개씩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조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또 안 사는 경우, X0, Y0이라는 거예요. 이 선상에 예산선이 이렇게 먼저 쫙 지어집니다. 삼각형에 대한 이 예산선이 그려지죠. 예산선에서는요, 10,000원을 다 사용하는 것이고, 요 밑에 거는요, 제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요 삼각형 범위 내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삼각형을 벗어나면요, 삼각형을 벗어나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0,000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 예산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여기에 예산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이외에 무차별 곡선이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갑니다.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도가 더 큰, 효용이 더 큰 거죠. 요거는 1,500이고 요건 2,000원이고 요건 2,500입니다. 자, 그런데 사과 한 개, 배 한 개 산다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 밑에 무차별곡선, 여기도 무차별곡선이 있습니다. 아마 무차별곡선 요걸 구하면 한 300 될 거예요. 효용이 극대화, 가장 크지는 않지요. 가장 큰 건 2,500이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돈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요, 이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예산이 주어진 가격이 요것밖에 없는데 돈이 여기 10,000원이라면 10,000원 범위 내에서 내 삼각형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삼각형을 벗어나는 경우예요. 그죠? 삼각형을 벗어났으니까 이건 배도 많이 사고 사과도 많이 사면 그럼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내 예산을 벗어난 규모, 내 능력 밖의 것이라는 거죠. 이런 무차별 곡선, 만족도가 가장 크긴 크지만 예산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무엇을 고를 수 있는가? 이 삼각형에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밑에 있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뭐냐면 가장 만족도가 굉장히 적어요. 기왕이 만족도가 클라 하면 가장 클라 하면 바로 이 만족도가 큰 것이 바로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말이죠. 예산선하고 이 무차별 곡선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소비자 균형점입니다. 서로 만나는 점에 대한 XJ의 수량과 YJ의 수량, 사과 요만큼 사고 배 요만큼 사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자 균형점입니다.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죠. 그러니까 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가면서 가장 효용이 가장 극대화된 가장 큰 그런 맥시마이즈된 그런 점에 대한 것에 대한 사과, 배에 대한 수량을 갖다 구하는 거죠. 그림으로 본다 하면 삼각형하고 이렇게 딱 서로 만나는 요점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요점은 말이죠. 요점은 뭐냐면 돈을 10,000원을 다 쓰는 거예요. 선상에 있으니까 이거 돈 10,000원을 다 쓴 거죠. 예산을 다 쓰는 거죠. 10,000원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다니까 10,000원을 다 쓰고 그리고 사과를 요만큼 사고 배를 요만큼 사면 돈은 10,000원이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사과 5개, 배 5개라면 그래 사과 5개, 배 5개를 다 소비를 다 하면 돈이 10,000원이 들어가고 그죠? 그걸 갖다가 다 소비를 하면 만족도가 얼마큼이냐면 무차별 곡선하고 있는 거니까 만족도가 2,000이다라는 거예요. 2,000인데 이 만족도가 가장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충족시켜주는 조건을 다 했습니다. 10,000원 범위 내에서 내가 만족도를 2,000인데 2,000보다 더 큰 만족도가 있는 것은 없다. 효용은 없다. 그래서 효용은 가장 극대화된 점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점을 소비자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떠냐? 이 점은 어떠냐? 이 점은 말이죠. 돈을 10,000원을 다 쓴 거예요. 그죠? 이 점은요. 10,000원을 다 썼죠. 왜냐면 선상에 있었으니까. 사과를 요만큼 사고 배를 이렇게 많이 사는 그런 경우죠.
사과를 요만 조금 사고 배를 많이 사는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 돈을 얼마큼 들었냐? 예산선에 위에 붙어 있으니까 돈을 다 쓰는 경우입니다. 10,000원이라면 10,000원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 사과를 요만큼 사고 조금 사고 배를 많이 사가지고 그걸 소비하면 만족도는 얼마큼이냐? 효용은 얼마큼이냐면 이렇게 효용을 이렇게 보면 1,500이에요. 그죠? 2,000이 더 크죠. 1,500보다. 그러니까 이 점은 뭐냐면 같은 10,000원을 쓰더라도 이거는 효용이 극대화된 효용은 아니에요. 극대화된 효용은 이거보다 더 큰 2,000 요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 점은 뭐 10,000원보다는 적게 들어서 돈이 적게 들어서 좋지만 효용이 극대화시키는데 3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효용이 작은 그런 형태죠.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 차라리 아무것도 안 사면요. 효용은 제로지만 비용은 제로죠. 그럼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효용이 가장 크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최대화를 시켜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중에서 최대화 시키되 돈은 1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적게 들어간 건 10,000원을 다 쓰는 방법이에요. 다 쓰고 그러면서 효용을 극대화 시켜놓는 방법이 바로 이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점의 만족도는 그러니까 사과를 요만큼 사고 배를 요만큼 사면 만족도는 2,000이 될 거고 돈은 10,000원이 될 거고 라는 그런 점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 점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점은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죠. 그럼 만난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거든요. 같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만나는 게 말이죠.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또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지 세 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난다, 같다라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점에 있을 때 무차별 곡선 아이시죠?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서로 같은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A점은 말이죠. A점은 요 무차별 곡선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런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아주 가파라요. 그죠? 여기 가파르죠. A점은요. 즉 뭐냐면 이 A점은 말이죠. A점은 어떤 상황이냐면 A점은 여기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하고 보고 그다음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를 보면 그게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이 기울기 보면 누가 더 크냐? 요게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가파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파르니까 기울기가 요게 더 커요. 기울기의 값이 이렇게 기울기 값이 요게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니까 이거는 A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을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에 대한 수량을 구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균형 조건은 뭐냐면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점을 충족시켜주는 XJ의 수량과 YJ의 수량을 구하시면 원하시는 사과의 수량과 배의 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탁 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무차별 곡선에 대한 무차별선의 기울기, 책에는 말이죠. 무차별선의 기울기,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 이런 것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무차별선의 기울기를 다른 용어로 어떻게 하냐? 무차별선의 기울기를 뭐라 했냐면 한계대체율이라고 그랬어요. 한계대체율 영어로
MRS라고 그랬죠. 이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MRS하고 그다음 예산선의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PY분의 PX였었어요. 그죠? 여기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면 PY분의 PX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 요거는 뭐냐면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고 이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즉 MRS와 마이너스 PY분의 PX, 즉 예산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점을 충족시켜주는 이게 바로 소비자 균형 조건입니다. 균형 조건이죠. 이걸 충족시켜주는 즉 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는 XJ의 수량과 YJ의 수량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A점 같은 그런 경우 A점 예를 들어서 A점에 A점을 얘기하는 즉 A점은 어떤 상태냐면 MRS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말이죠.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 마이너스 PY분의 PX 이런 형태죠. 자, 마이너스 그 MRS에다가 마이너스 PX 이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고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예요. 자, 이것을 절대값으로 한번 뭐가 크냐라는 그런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요게 더 크지요. 요게 더 큰데 요것을 요건 PY, PX는 항상 플러스 가격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나니까 마이너스가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항상 마이너스 가격이니까 플러스 되게끔 말이죠. 플러스 되게끔 뭐 이렇게 놔두면 MRS가 되죠. 그죠? 그러면 MRS가 마이너스 가격이 플러스 가격이 되면서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절대값을 취한 거예요. 이것도 절대값을 취한 것이고, 이것도 절대값을 취한 것이죠. 절대값을 취하면, 그러면, 절대값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MRS가, 그 다음, 이게 큰 점, 이럴 때는 어떤 것이냐. 바로 A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는 이건 요렇고, 이건 굉장히 가파르니까 이런 형태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큰 그런 경우, 그런 A점이죠. 이럴 때는 소비자 균형점이 아닙니다.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았어요. 그때 만족도는 1500밖에 안 돼요. 이런 점은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즉, 만약 이런 상태이다.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현명한, 그러니까 소비자 균형점은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은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 요점이죠. 요점일 때 답은 뭐였냐면 XJ를 지금 요점은 XJ를 요만큼 사고 사과를 조금 사고 배를 많이 사는 경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많이 사지 말고요. 배는 조금 덜 사고 사과는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점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요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XJ는 더 증가시키고 YJ는 더 감소시키는 경우죠. YJ를 감소시키고 XJ를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예요. 그죠?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소비자 균형이 안 되죠.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같을 때 소비자 균형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소비자 균형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소비자의 균형에 이르는 방법은 XJ에 대한 사과를 더 많이 사고 배를 적게 사야 됩니다라는 게 답이죠.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이런 고시 같은 데서 많이 좀 냈습니다. 문제는 단순해요. MRS는 PY분의 PX가 이런 형태이다. 현 상태에 이른다. 거기다 소비자 균형점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현명한 소비자라면 현명한 소비자의 행동은 하고
딱 그렇게 한 줄로 딱 물어버려요. 지금 상황은 MRS가 PY분의 PX보다 이거보다 크다. 현명한 소비자의 균형은 아니면 현명한 소비자 활동은 어떻게 해야 소비자 활동을 해야 되는가? 즉 소비자 균형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건 소비자 균형이 아니다 그런 거죠.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MRS가 이거보다 큰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은?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객관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때 시험이 객관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문제 딱 하나입니다. MRS는 PI분의 이런 상태이다. 현명한 소비자 행동은? 하고 딱 물어놓고 말이죠. 1번, XJ를 더 많이 사고 YJ를 적게 산다라는 게 답이죠. 2번은 뭐라고 했겠어요? 반대로요. 이건 XJ를 적게 사고 YJ를 증가시킨다. 3번, 무슨 소리냐? XJ하고 YJ하고 전부 다 많이 사야지요. 하고 이렇게 많이 사는 게 그냥 효용이 커집니다. 4번은 거꾸로 이 XJ를 갖다가 적게 사고 YJ를 갖다가 적게 살고 돈을 적게 써야 되는 거지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5번은 모르겠다 쓰면 거기다가 또 하면 또 답이 2개 나오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답이 없다 그러든지 아니면 XJ하고 YJ하고 그대로 XJ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답이 없다 그러든지 이런 형태를 쓰겠죠. 자, 이 답이 뭐라고 보십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에요. 그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풀겠냔 말이에요. 첫째, 물어보면 말이죠. MRS하고 PY분의 PX. 근데 이 MRS, 도대체 MRS가 뭘까? 벌써 이러면 틀린 거예요. MRS, MBC, SBS, R이니까 라디오. 뭐야, MBC야, SBS야, 거기 라디오야.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MRS라는 게 뭡니까? 한계 대칭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소비자 균형에 관한, 소비자에 관한 행동에 관한 이론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야 됩니다. PY분의 PX, 이게 PX,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 군에 가면 매정은 PX라고 하더라. 근데 PY는 그럼 도대체 뭐지? 이러면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거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얘기하시는 거네. 그런데 현명한 소비자 균형은 현명하게 소비자하려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이게 소비자 균형점인데 균형 조건은 이런데 이게 이렇다라면 크다라고 하면 그게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점에 있다는 얘기구나. 이 점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점에 있다면 XJ를 갖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XJ를 줄이면서 YJ를 줄이면서 XJ를 증가시키면 되겠네라고 답이 척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말이죠. 문제를 알면요. 한 10초 늦어도 한 15초, 20초 내에 다 풀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10분을 줘도 못 풀고요. 당연히 1시간 줘도 못 풉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소비자 균형점을 바로 설명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B점, 2점이다. 2점이라 하면 이거의 반대 현상일 겁니다. 그죠? 이런 반대 현상일 거예요. 이럴 때는 답이 이거겠지요. 그죠? YJ를 갖다가 XJ를 줄이고 YJ를 갖다 늘려야 하는 거겠죠. 이런 형태는 이렇게 두 번째 것으로 답을 갖다가 찍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것은 이런 객관식에만 합니까? 천만에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을 딱 보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짜고짜 말이죠. 이렇게 딱 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비자의 균형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현명한 소비자의 행동하는 방법을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 말이죠. 훌륭한 그 주관식 문제입니다. 되게 요 정도 배우면 되게 한 중간고사 볼 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좀 어려운 문제로서 이렇게 딱 다음은 설명하세요 해가지고 딱 설명하면 하라고 하면 설명해야죠. 뭐 잘 모르니까 교수님이 하세요. 그럼 뭐 교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라 그럴까 하면 학점도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죠. 뭐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xj를 더 증가시키고 yj를 갖다 감소시키면 즉 2점으로 가도록 균형점에 가도록 하면 됩니다라고 쓰면 아주 100점이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이런 문제를 딱 내놓으면 말이죠. 거의 답을 못 써요. 못 쓰고 나서 아이고 뭐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까? 뭐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걸 갖다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바로 소비자 균형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소비자 균형점을 균형 조건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무차별 곡선을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갖다가 전부 다 소비자 균형에 이르는 방법을 다 이렇게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이 점이 이 점이고 노란 점이 B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에요. 효용이 작죠. 소비자 균형점은 어떠냐면 MRS, 즉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이 예산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PY분의 PX가 바로 서로 같은 점, 만나는 점, 같은 점 이런 것을 소비자 균형 조건 요걸 충족시켜주는 XJ, YJ에 대한 수량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사과하고 배하고 지금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사과 몇 개, 배 몇 개 이게 사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 정확히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계산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수학 실력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수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학 실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있다는 자체를 갖다 설명해서 약간 수학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설명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집에서 만약에 효용 함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예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입니다. 라는 이런 제약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극대화시켜주는 효용은 효용함수 이렇습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 금방 푼단 말이에요. 금방 풀어가지고 뭐 쫓아가서 말이죠. 과일 가게 가서 사과 하나 사고 배 하나 사고 이거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말이지 만족도가 얼마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금방 싹 풀어가지고 사과 몇 개, 배 몇 개 하고 금방 답이 착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균형 조건 여기에 이걸 충족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는 걸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MRS. MRS라는 게 뭐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그죠?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죠? XJ에 대해서 Y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인데 바로 MRS가 이런 형태로 됐다는 거예요. 자, MRS는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자,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효용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뭘 구하냐면, 변화율이, 변수끼리, XJ가 변할 때 YJ가 얼마큼 변합니까?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데, 이건 구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변수가 2개 내지 3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함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변수가 한 가지만 x만 있다 그렇게 하면 y는 fx로 돼 있다 이렇게 x로 해가지고 x만 표현되어 있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미분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dx분의 dy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전미분 해가지고 전부 다 미분하는 경우죠. 근데 이 두 사이에 이렇게 저거 하려고 하면 어떤 한 변수만 이렇게 미분하면 그런 것은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 편미분 얘기를 했냐면 편미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y는 상수로 보고 x만 변수로 보고 그렇게 미분하는 거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 그래요. x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편미분을 어떻게 쓰냐면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표시하고요. 이것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여기 u에 대한 함수를 뭐냐면 x로만 미분해 주세요. x가 변하면 또 y가 변하는데 y는 상수로 봐주세요. 라고 이것을 x만 미분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x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y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세요. 그럼 y로는 이렇게 y에 대한 편미분, 이건 y에 대한 편미분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편미분이라는 표시에서 d라고 쓰지 않고요.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편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편미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MRS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갖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변수끼리 변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구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말이죠. 요걸 X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라운드로 표시를 하죠. 이거 델타나 라운드나 뭐 디퍼런셜이나 이건 다 이건 이 전미분에서의 그 미분이고 이건 차분이고 어떤 간격이 있을 때 셀 수 있는 그런 때의 미분이고 이거는 어떤 한 분야만 보는 그 편미분을 얘기합니다. 다 미분의 종류죠. 그죠? 다 변화율을 갖다 나타내는 것을 종류예요. 자,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냐면 라운드 Q분의 라운드 U 잠깐만요. U를 Y로 미분해 주세요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아까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세요. 이것을 X가 변할 때 U를 이렇게 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 둘을 갖다 이렇게 구해 놓으면 말이죠. 서로 요것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U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여기 라운드 U에다가 라운드 X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싹 돌아가지요. 돌아가면 이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그런 얘기예요. MRS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한다고 하면 결국 뭐냐면 UY분의 UX 즉 뭐냐면 Y에 대한 편미분 효용을 갖다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을 하고 X에 대한 편미분을 해가지고 구해놓으면 서로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그게 라운드 X분의,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Y자가 얼마큼 변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곧 뭐냐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고, 그게 바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고 MRS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MRS가 결국 이런 셈이죠. 근데 이런 조건이 뭐냐면, MRS가 뭐냐면, 이게 MRS 무차별곡선의 기울인데, 이게 마이너스 PY하고 PX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같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저 수식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해서 미분해주세요. 편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거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죠? 미분하면 X만 변수를 보고 Y는 상수로 봐주세요. 그러면 이건 미분해주면 이건 1이에요. 그죠? 그러면 2y가 되죠. 이거는 다 상수로 하면요. 상수는 다 미분하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가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편미분해주세요. y만 보라는 거죠. 이 x, y를 갖다 비교하면 여기는 y가 1이 되니까 이건 2x가 되고요. 저기는 5y가 있으니까 5가 되는 거고요. 10은 상수니까 딱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uy분의 ux는 바로 2x분의 5분의 2y 이런 형태가 될 거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MRS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5하고 2분의 y 이렇게 될 건데 그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디 있냐? 예산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요. 저기에 마이너스 2분의 1x라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예산선의 기울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구하면 어떤 식이 성립이 되냐면 요거하고 서로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4, 4y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x 플러스 5지요. 그죠? 그러면 y는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2x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또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식 하나. 요건 뭐냐면 MRS하고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벽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MRS는 마이너스 PY분의 PX죠. 이거 하고 이 식을 구해서 어쩌란 말이냐. 이 식 하나 하고 말이죠. 여기 식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요 식이 있잖아요. 여기 식이. 예산선에. 요거 된 제약 조건에 대한 요 식하고 요거하고 1하고 2하고 둘이 착 풀어주면 2차 1차 두 개의 식의 방정식이지요. 연립 방정식이죠. 자, 미지수가 x, y 두 개예요. 그죠? 두 개고. 그 다음 식은 두 개예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4분의 2 x 마이너스 4분의 5. 이 두 개를 풀려고 하면 x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요 식 갖고 원래의 식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딱 풀면 답이 구체적으로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과 3개, 배, 사과 6개, 배 2개 이런 형태로 쫙 나와버려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었어? 사과 몇 개 사고, 배는 몇 개 샀으면 좋겠습니까? 그 답이 두 개 딱 풀면, 사과는 몇 개, Y는 몇 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X0 그림으로 보면 편하죠. 예산선에다 이렇게 서로 딱 접하게끔 딱 만들어가지고 이 접한 거에 대한 좌표를 읽어버리면 되는 거죠. 접한다는 것은 MRS하고 마이너스 PY분의 PX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X0, Y는 0. 이게 만약에 사과가 만약에 6개면 배는 2개구나. 이렇게 하고 5, 2 이렇게 딱 6, 2 이런 형태로 딱 나오겠죠. 그래서 6, 2가 나오면 그 답은 어디 있냐면 요거하고 풀면 답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 2 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톡톡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6,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과 6개 사고 배 2개 사면 돈을 얼마큼 내라? 여기서 보니까 10,000원이니까 10,000원 다 쓰고 그래서 돈은 가서 10,000원 내고 그래가지고 사과 6개, 배 2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소비를 하면 만족도가 얼마큼이냐? 만족도가 여기 2,000이 되니까 만족도가 2,000인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니까 그게 만족도가 최고로 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효용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다 풀었죠 뭐. 그지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렇게 딱 풀리겠지만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풀어도 이걸 충족시켜주는 조건, 이게 소비자 균형 조건, MRS 한 개 무차별 곡선하고 서로 같은 점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구체적 수치로 만져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 수치로 적용해줘가지고 저기에 있는 수치하고 가서 딱 대입을 해주면 XG하고 YG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지만 그래서 답이 만약에 6, 2 이렇게 나오면 사과 6, 배 2 이런 형태로 나오면 돈은 얼마 주냐? 장에 가서 말이죠. 장시장 갈 필요도 없어요. 전화 딱 걸어가지고요. 우리가 사과하고 배를 좀 살라고 합니다. 슈퍼에다 전화를 딱 걸어요. 사과가 한 개 얼마예요? 1,000원이죠? 예, 1,000원. 배는 2,000원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과 6개하고 배 2개만 갖다 주실래요? 계산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딱 배달해가지고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주면, 말하기 전에 만 원 맞지요? 하고 10,000원 탁 줘버리라고요. 계산도 잘하시네. 원래 계산이야, 그래서 10,000원 딱 주면,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10,000원 돈 주고,
6개하고 2개를 딱 걷어가지고요. 그거 싹 깎아가지고 말이죠. 자, 우리 같이 먹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먹자. 이렇게 딱 먹으면 말이죠. 너 만족도, 야, 먹으니까 맛이 좋지? 예. 기분이 얼마큼 좋아? 만족도가 얼마큼 좋아요? 효용이 얼마큼 좋아요? 저는 500이요. 저는 200이요.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 2000이 나온다고요. 그 만족도가 효용이 가장 큰 거단 말이에요. 효용이 극대화 다 됐죠. 그런 형태로 다 구해놓는 것이 바로 이 효용의 극대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균형 조건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용의 극대화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 대치율과 MRS와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즉 한계 대치율과 예사절의 기울기가 서로 같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 충족시켜주는 바로 XJ하고 YJ의 수량을 구하면 그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수학을 한 김에 조금 더 쉽게 풀려고 하면 라그랑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그럼 사과하고 배 살 때만 이거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두 가지 상품들은 어떤 건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상품은 못 푸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하고 배, 왜 과일은 사과하고 배만 있어요? 전 사과도 사고 싶고요. 사과, 배, 귤, 감, 이런 수박,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살라고 하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그거 살라 그런다. 근데 사과 몇 개 사고 배 몇 개 사고 이 귤은 몇 개 사고 수박은 몇 통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 종류를 갖다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사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선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전부 다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그림으로선 나타내기가 어렵죠. X, Y, Z, A, B 이런 형태가 5차원이 되어 볼 테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힘들죠. 물론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라그랑지 함수라는 거예요.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조금 기발한 생각을 갖고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라그랑지 함수는 몰라도 되는데 있다는 사실만 알기도 하죠. 라그랑지 함수는 이렇게 편성합니다. 라그랑지 함수는 저 함수를 여기에 목적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효용 함수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란다가 뭐냐면 몇 배씩을 증가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데 특별한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예산선에 대한 예산선에서 그냥 그대로 가격을 이렇게 빼준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저 수치로 얘기한다 하면 라그랑지 함수는 라그랑지는 바로 2xy 플러스 5y 플러스 10 이거 효용 함수죠. 에다가 몇 배, 란다 배로 해줍니다. 라는 거에 10,000원 해서 1000x 여기다 2000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배 가격이 2000y 이런 형태로 딱 이렇게 풀면 이런 함수가 나오죠. 이런 함수를 란다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란다에서 란다만 변수를 보죠. 이건 상수니까 다 제로라는 거죠. 란다에서 미분해라 하면 이거는 란다니까 그냥 만 마이너스 1000x 마이너스 2000y가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x에 대해서 여기 x, y 란다만 미주스지요. 그러니까 란다에 대해서만 그냥 제로 해주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편미분해가지고 그걸 제로로 만들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로로 만들면 식이 3개가 나오겠죠. 미지수가 x, y, 란다죠. 그렇죠? 그러면 식이 3개고 3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란다는 뭐고 x는 x제로고 y는 y제로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 란다는 몇 배수냐라는 돈이 얼마큼 필요하냐라는 그것의 개념이니까 이것은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리고 2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이 개념들이
좀 경제학이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개념은 사실은 극대값, 극소값 해가지고 극대와 극소값을 갖다 구하는 방법이에요.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변화율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 즉 극값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란다에서 제로로 만들어놨다면 극값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비용을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바로 XJ, YJ에 대한 수량을 극대값이니까 극대값을 구하는 거죠. 돈, 란다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인데 이건 극대값이 아니라 극소값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그다음 효용이 가장 큰 XJ하고 YJ의 수량을 구하는 그런 아주 공식적인 그런 방법이죠. 원리를 알면 사실 공식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건데 원리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원리죠.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해놓으면 그러면 이런 것을 풀 때는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을 뭐 고해가지고 저기하고 대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미분 착착 해가지고 딱 풀면 이게 풀리면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리면 이거는 1분 걸린다면 이것도 한 1분이면 다 풀어요. 이게 만약에 2분 걸린다면 이것도 한 2분이면 이건 또 한 1분, 한 30초면 또 금방 다 풀려. 이게 더 쉽게 더 빨리 풀리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변수가 한 5개 정도 있다. 아까 사과, 배, 귤, 수박, 이런 것을 다 사는 거. 변수가 5개 있다. 그 5개 이걸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5개 변수 정도라 하면 한 50분 정도 걸리죠. 근데 이걸로서 풀면요. 이거에서 풀면 2, 3분이면 이건 풀려요. 이 식에다가 갖다가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가 있다 그러면 이건 3000Z 여기다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XYZ 여기 보면 마이너스 PZ분의 Z 이런 형태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럼 미지수가 3개에다가 란다가 있으니까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 Z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고 란다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고 그럼 4개씩이 나오잖아요. 그죠? 4개씩을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딱 빼고 나머지 거 X는 Y는 Z는 몇 이런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는 방법인데 이건 란다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좀 문제가 좀 수학적으로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갔나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 쉽게 푸는 방법이 더 있다. 요령으로 공식으로 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무차별 곡선 이 소비자 균형 조건은 이런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푼다면 이런 형태로 다 해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비자 균형에 이르는 방법.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떤 물건을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게, 최대화되게끔 그렇게 사는 방법 없습니까? 자, 물건을 가장 만족스럽게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돈 가장 적게 들이면서 그렇게 좋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삽니까? 답은 바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기울기, 즉 MRS하고 한계 대체율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PY분의 PX만큼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때의 XJ의 수량, YJ의 수량을 그만큼 사세요. 그만큼 사면 돈이 가장 적게 들고요.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른 것도 얼마든지 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친구를 사귄다고 하죠. 자, 친구를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좋죠. 하지만 친구를 사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돈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많이 사귀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해당돼요. 자, 여자친구를 하나 또 사귀겠죠. 여자친구, 남자들이 여자, 남자친구도 좀 사귀어야 되겠고요.
남친도 좀 사귀어야 되겠고요. 그럼 선배도 좀 사귀어야겠죠. 그다음 선배, 후배도 좀 사귀어야 되겠죠. 이게 다 나중에 대학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친들은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뭐 음식 먹으면 말이죠. 뭐 여자가 내나? 그래서 그냥 되게 남자한테 쓱 밀어버리죠. 그래서 제 때는 그래도 한 6대4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남자가 6, 여자가 4 이런 형태인데 요새는 뭐 한 8대2 뭐 심하면 뭐 그냥 뭐 9대1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밥은 네가 사고 커피는 내가 산다. 그래도 이런 스타벅스 같은 좋은 데 커피숍은 남자가 사고 뭐 자판기 커피는 그건 내가 산다.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 남자들이 좀 학생이 뭔 돈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좀 비용이 프라이스 오브 여자친구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 지금 한 달에 용돈이 50만 원 범위 있는데 50만 원인데 이거 한 달에 만달라면 말이죠. 이건 뭐 한 2만 원씩 들어가요. 2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는 칼같이 5대 5지요, 뭐 그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만 원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그럴 때는 비용이 조금 여자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가격이요, 그죠? 친구들 사귀는데 선배들은 뭐 선배들이 다 사는 거지요, 뭐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선배들은 가격이 아주 쌉니다. 제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뭐 한 차비만 갖고 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나머지 사는 건 다 선배님이 다 사셔야지요. 그래가지고 한 1,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죠. 후배들을 이거 후배 참. 인생에 도움이 안 되지요. 그죠? 후배들은 그렇지만 또 안 사귈 수가 없어요. 후배들은 이거 완전히 또 선배들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엉겨 붙는데 어떡합니까? 후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뭐 한 15,000원, 이런 뭐, 들어가죠. 그냥 차비만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선배 좋다는 게 뭡니까? 뭐 이런 형태 막 들어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사람들이죠. 자. 가격은 이런데 그러면 나는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배, 후배를 각각 몇 명씩 사귀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좋지요. 하지만 많이 사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돈은 50만 원 범위인데 용돈 범위 내에서 친구를 나는 몇 명 사귀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가장 훌륭한, 날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 그런 친구를 갖다 몇 명 사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많이 사귀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훌륭하게 사귀는 방법도 있죠. 나한테 가장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4개죠. 변수가 4개니까. 이렇게 라그랑지 함수를 이렇게 턱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풀면 아니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딱 풀면 그럼 답이 금방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거 푸는데 답이 얼마큼 나온다고요? 이런 것을 손으로 풀면요. 답은 2분 내에 나옵니다. 컴퓨터로요. 자료만 집어넣어 딱 넣으면요. 5초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답이 딱 나오죠. 여자친구는 역시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한 3명 이렇게 나오죠. 남자친구 이렇게 뭐 7명, 선배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건 5명. 후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0명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요 프로그램을 딱 갖고 말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만큼 사귀어가지고 이 범주 내에서 딱 사귀어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은 50만 원이 안 드는 상태에서 딱 사귀어질 거고 만족도는요.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도우면 만족도는 굉장히 최고로 좋아진다는 것이 바로 소비자 이론에 대한 소비자 균형 조건을 갖다 찾아내는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죠? 아주 소비자는 여러 군데 써먹어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써먹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